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호입니다. 오늘 우리 수학 역사상 가장 잔인한 단원에 돌입합니다. 인수 분해입니다. 인수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걔를 분해하고 그래. 그쵸? 잔인하죠. 재미없지?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수분해라는 것은 인수를 분해하는 게 아니라 인수로 만든다는 겁니다. 분해해서 인수로 만든다는 거죠. 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아빠하고 뭐 비시카드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칩시다. 이때 B라는 게 공통 인수로 있으면서 이렇게 갖고 묶어 제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요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인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뭐라 그러죠? 역시 인수라고 하죠. 고배 형태에서 이쪽을 인수, 이쪽을 인수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죠. 뭐 이런 기초적인 상식은 당연히 중학교 때 쌓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다만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게 되겠죠. 문제를 보게 된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것을 인수분해하세요. 그냥 인수분해하시면 되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러합니다. 문제를 보셨을 때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정보가 있었다라고 가정합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얼마이다. 뭐 3이다.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또 어떤 값이다. 또 어떤 것은 어떤 값이다 라고 다른 정보가 주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인수분해 문제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이 접목되어 있는 문제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의 형태가 이런 정보가 없이 단순하게 식 하나가 주어지고 그들을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 단원에서 다른 부분을 다 빼고요. 순수하게 인수분해인 형태만 우리는 그들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정보가 주어진 형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이 합해져 있는 그런 거는 따로 단원을 만들어서 다음 단원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할까요? 78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것을 인수분해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문자로 되기 때문에 문자로 된 인수분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자로 된 인수분해는 구조가 어떻게 됐냐?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공식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식으로 대적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문자로 된 인수분해인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의심하셔야 되는 거는 얘는 공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식이라는 것을 역추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문자의 형태와 그런 다음에 차수에 해당하는 형태를 좀 바라보십니다. 몇 차입니까? 2차죠. 그 다음에 문자는 몇 개입니까? x, y, z 세 개네요. 자, 그러면 그것을 역추적해갖고 우리가 공식으로서 바라본다면 이런 형태를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보이십니까? A, B, C라는 문자 3개. 근데 차수가 2차인 이 공식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않게끔 생각이 드는 것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죠? 이 문제에서 일부분을 조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조작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 부분입니다. B의 제곱 대신에 무엇을 썼냐면 9의 Y제곱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우리가 3의 Y의 거듭제곱인 형태를 인지하는 순간 문제가 호로록 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들의 전법은 뭐더라? 문자 하나의 형태를 바꾸더라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이 이겁니다. 어떻게 한다? 문자를 주되 그 문자의 형태에다가 개수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적하고 그런 다음에 훈련해야 되는 건 뭐냐? 일단 문자와 차수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공식을 옆에다 빗대어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서로 맞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끝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분석을 한다 그러면 요 6이라는 것을 3y라는 걸로 이렇게 바꿀 거고요. x라는 걸로 바꿀 거고 2라는 걸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y 곱하기 z라는 걸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죠.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A 대신에 뭐 집어넣으시면 됩니까? x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B에다가 뭐 집어넣으시면 됩니까? 3y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에다가는 당연히 z라는 걸 집어넣는 순간 게임이 끝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외운 만큼 답이 호로록 나오는 거죠. 다만 이걸 답을 찾기까지는 뭘 해야 된다? 선생님들이 쓰는 전법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더라. 그러면 쉽게 풀리더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 더하기 z의 4제곱 플러스 2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z제곱 마이너스 2z제곱 x제곱을 인수분해하세요. 읽는 것도 힘들었어. 너무 길어. 자, 그런데 이게 문자로 된 인수분해라는 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때 뭘 본다고요? 차수와 문자를 봅니다. 자, 그러면 차수를 보니까 몇 차입니까? 4차네. 문자를 보니까 몇 개입니까? 3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차 공식은요. 몇 개밖에 없냐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공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게 될까요? 아닙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선생님들이 쓰는 다른 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보실까요? 4차죠? 그렇죠? 4차라는 거는 어떠냐? 짝수 차수입니다. 짝수 차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차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치환이죠. 자, x의 제곱을 만약에 a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의 제곱을 b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z의 제곱을 만약에 c라고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됩니까? a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b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c의 제곱이 될 겁니다. 짝수 차수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차수를 나눌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치환을 통해서 차수를 낮출 수 있다는 전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짝수 차수야? 그러면 치환을 통해서 차수를 낮출 수 있다. 몇 차로? 2차로. 그러면서 문자가 3개니까 얘하고 연동이 되게끔 만드셔야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요거니까 문제가 없었죠? 그죠?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것도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호가 다르죠.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네요. 그렇다는 건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뭔가는 다르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얘가 이러면 어떨까요? 마이너스 z제곱을 c로 봐. 오케이? 그러면 z제곱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썼네요. x의 제곱이 a라고 치환했고요. y의 제곱을 b라고 치환했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z의 제곱을 뭐라고 했다? c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공식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또 해볼까요? 이런 거죠. 치환을 썼다. 무슨 치환을 썼다? 짝수 차수를 치환을 썼다. 그리고 부호조차도 포함시켜갖고 뭐 했다? 치환을 썼다라는 내용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집어넣게 된다면 어떤 답이 나오게 되죠? x의 제곱, a 대신에 x의 제곱, b 대신에 뭐 씁니까? y의 제곱, c 대신에 뭐 쓰시면 됩니까? 마이너스 z의 제곱을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제곱을 달아주시면 게임이 끝나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치환의 방법, 선생님들이 쓰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1차적으로 공식을 기점으로 해갖고 빗대어서 답을 유도할 수 있게 되겠죠. 또 한번 해볼까요? 자, 80번입니다. 80번. 시작할까요? 자, 80번은요. a의 3제곱 더하기 b의 3제곱 플러스 9ab 마이너스 27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당연히 인수분해지.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뭘까? 어떤 식으로 푸는 걸까? 당연히 치환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3차거든. 네, 보여요. 근데요. 선생님, 제가 아는 공식으로는 이런 게 없는데요. 선생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보이세요? 자, 마이너스 27이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3의 3제곱이야. 뭐야?
보여?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9라는 건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야.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거 게임 끝난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27이 뭐였다? C의 3제곱이었다. 근데 마이너스 3ABC가 9AB였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게임 끝.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때 그냥 이거 문제가 풀린 거야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쓰는 전법을 인지해야겠죠. 뭡니까? 숫자 하나를 문자로 치환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생님이 반대로 낼 때는 문자를 숫자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전법이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전법을 아는 순간 문제가 호로록 풀리게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80번, 이거부터입니까? 치환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3y라는 걸 치환했다. 그 다음에 차수를 치환했다. 그러면서 모두 바꾼다? 부호도 약간 바꿔준다. 그게 선생님들이 쓰는 방법.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떤 겁니까? 문자를 숫자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게 되겠네요. A는 그냥 A일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그냥 B일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뭐였다?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곧바로 집어넣으면 게임이 끝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빠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BC 카드, 그러니까 얘가 3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십니까? 플러스 3A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잘한 거야? 잘한 거죠. 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러합니다. 답지를 보시면요. 이 9라는 얘가 맨 뒤에가 있습니다. 문자들을 앞에다 땡긴다는 얘기죠. 근데 솔직히 상관이 없네요. 이렇게 쓰셔도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1번 도전해 볼 만할까요? 81번 도전해 보시죠. 자, 그들이 쓰는 전법이 보이십니까? 전법이 보이죠? 여기 공식에다가 딱 빗대어 보면 얘하고 얘가 맞아야 될 거고요. 근데 얘하고 얘가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라는 거 대신에 얘가 뭘 쓴 거냐면 2B의 3제곱을 기점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C의 3제곱이라는 게 뭐다?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렇죠? 그거의 3제곱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밀어 넣어서 게임을 끝낼 수 있게 되겠죠? 게임 끝내버립시다. 자, A 플러스 B 대신에 2B를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C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다음에 A제곱 그대로 들어갈 거고 B제곱 대신에 2B를 제곱하니까 4B제곱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C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제곱하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마이너스 A 대신에 2B 집어넣으니까 A 대신에 2B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B 대신에 2B를 집어넣으니까 얼마입니까? 2AB 이렇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C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B 대신에 2B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B 됩니까? 자, 다음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얼마입니까? 그냥 A. 뭐 이런 형태가 되시겠네요. 할만합니까?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뭐대로 가면, 공식대로 가면 외운 거를 좀 써라. 근데 쓰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선생님들은 문제를 조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조작하는 패턴을 알고 계신다면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2번을 가도록 할까요? 자, 82번. 여러분들이 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도전. 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할까요? 전개하겠죠? 전개할 거고요. 전개할 겁니다. 전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계산하시고 그다음 x에 대한 고차니까 당연히 조립제법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일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좀 더 산뜻하게 풀어본다면 공식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볼까요? 자, A 대신에 뭐가 되냐면 2x 플러스 2라고 인지합니다. 자, B 대신에 x 마이너스 2라고 인지합니다.
그 다음에 C 대신에 뭐냐? 3x-1이 아니라 부호가 플러스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끄집어낸 3x-1이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대신에 얘네들을 쏙쏙쏙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는 건 얘네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더해주세요 라는 거 아닙니까? 자, 더하는 순간 2x하고 x 더하면 3x죠. 근데 빼기 3x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연산되는 순간 사라져버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에다가 얘가 이렇게 되는 순간 플러스 1이죠. 그러면 1 더하기 1, 2죠? 2에서 1을 빼면 얼마? 0.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렇다는 건 이 부분이 0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마이너스 3에 2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근데 오른쪽에는 뭐가 됩니까? 0이라는 게 붙게 되겠죠. 그러하다는 거는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요 뭉탱이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이항된다는 거는 결국에 뭐가 되느냐?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순식간에 뭐가 되더라?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솔직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항상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부량은 어떻게 되냐면 암기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암기.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은 보시면 전개하시려고 생각하시고요. 조립제법으로 가시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셨더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답이 맞게 되겠죠.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 건데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제 공부를 뭐 전교 1등이야. 그럼 해. 근데 좀 그거보다 좀 낮아. 그러면 할 게 많잖아. 수학만 알고 대학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하고 과학도 하고 사회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문과, 인과도 달라겠지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풀어라. 응? 이해되지? 쓸데없이 이런 거 가르쳐주면서 야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외우게 하는 그런 못된 짓은 하지 말자. 야 내가 니네들한테 약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정상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하는 방법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거지. 이게 중요해! 그러면서 막 외워! 뭐 이런 건 아니야. 이게 뭐 시험에 나올 리가 뭐가 있어. 그지? 나오더라도 정상적으로 니네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래.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슬퍼진다. 왜 슬퍼지냐면 내가 이거 하면서 갑자기 슬픈 기억이 떠올랐거든. 야, 니네 라면 먹냐, 라면? 라면 안 먹어? 난 라면 먹거든. 근데 어저께 라면을 먹는데 당연히 뭘 먹었느냐? 뭐 이제 학원에서 먹었을 테니까 끓여 먹는 라면을 못 먹었고 이렇게 사발면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먹는 걸 한 거야. 근데 막 찾아봤더니 라면이 뭐가 있느냐? 짜파게티가 있는 거야. 짜파게티. 짜라짜라짜라짜라 짜파게티 이게 있는 거야. 그러면 짜파게티 어떻게 해야 돼? 쫙 뜯은 다음에 물을 일단은 부어야겠죠? 쫙 부은 거야. 붓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야? 스프를 딱 뜯어가지고 거기다 부은 거야. 뭐 잘못했는지 알겠지? 그지? 원래 짜파게티 어떻게 해야 돼? 딱 면이 딱 불고 난 다음에 그런데 물을 다 버려야 되지. 그지? 물이 딱 버리고 난 다음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이렇게 해갖고 짜장 소스를 넣어갖고 범벅해서 먹잖아. 근데 뭐 했는 줄 알아? 그냥 물이 흥건한 상태에서 그냥 찍 해갖고 알지? 와 더럽게 맛없더만. 근데 어떻게 해?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니는 그런 슬픔 없어? 난 이게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슬펐던 건데. 유형이 복 2차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에서 분명히 복 2차 식을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2차 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를 내셨어요? 자, 이게요. 보시다시피 4차 아닙니까? 그리고 3차하고 1차가 빠져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런 공식을 생각해 보셨어야 됩니다. 4차식은 공식이 하나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쓰는 전법 중에서 하나는 뭐더라? 문자 하나를 숫자로 바꾼다! 그게 그들이 쓰는 전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는 순간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거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서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 2차식이 나왔을 때는 요거를 한번 의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형 3 치환이라는 것을 조금 상세하게 보도록 할까요? 자, 보도록 하죠.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을 인수분해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x 플러스 y를 t로 치환하겠죠.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1 되고 마이너스 5하고 2로 이렇게 이루어질 테니까 얘는 t 마이너스 5 곱하기 t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왜 x를 써? t를 써야지. 그죠? 자, 그러면 끝난 거죠. 아니지. 얘를 치환한 걸 다시 돌려야지.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지. 봐라. 얘는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서술형이 되죠. 서술형이라는 거는 서술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뭐가 있냐면 서술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점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만드는 오류이지요. 그게 뭐냐면 등호를 안 쓴다라는 거야. 등호. 얘가 얘하고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같게끔 등호를 써야지. 근데 얘가 얘하고 같은 거 아니야. 등호 써야지. 얘가 얘하고 같은 거 아니야. 등호 써야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답입니까? 그건 아니지. 뭐야? 뭐가 빠졌어? 이게 빠졌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t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x 플러스 y를 어떻게 했다? t로 치환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뭐가 있냐면 감점의 요인이 있습니다. 니네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뭐다? 맞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85번입니다. 자, 85번에 해당하는 문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의 인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요거 뭐 조립제법 하시면 되겠죠. x에 대한 고차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몇 차입니까? 6차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짝수, 차수이네요. 짝수, 차수는 어떻게 한다? 치환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x의 3제곱 같은 거를 뭘로 할까요? a라는 걸로 고치도록 할까요? 아니면 x의 제곱을 뭘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a로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 개가 개고 개가 갠 거야. 다만 x의 3제곱을 a라고 합시다. 야, 개가 개고 개가 갠 거야. 그 뭐냐, 부산 사투리 어떻게 돼? 가가 가고 가가 가가? 아, 그게 아닌가? 자, 몰라. 하여튼간에 뭐 그런 거야. 자, x의 3제곱을 a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아는 뭡니까? 합차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시겠네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인수분해가 끝난 것 같으니까 그들을 다시 돌려두도록 할까요? x의 3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3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x의 3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공식입니까? 공식이죠.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3제곱 더하기 1은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곱들의 대잔치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를 뭘로 부른다? 인수로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찾으시면 뭐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가 답이 아니더라? 2번이 답이 아니더라 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8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하냐? 86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죠? 대부분의 애들은 하던데. 여러분들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테크닉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략이 보이십니까?
글이 쓰는 방법이 보이십니까? 치환이라는 걸 쓰게 되죠. 숫자를 문자로 바꾼다. 문자를 숫자와 문자로 바꾼다. 문자를 구호까지 바꾼다라는 전략을 아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공식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전략.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알죠? 피스!